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하기에 따르면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나 보톡스로 유명한 엘레가는 글로벌 히트 약품 1종으로 전세계 제약회사 탑 순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비아그라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아그라는 비가르, 정력이라는 라틴어 단어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합성어입니다. 해석하자면 정력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이라는 뜻이겠죠. 어마무시한 약입니다. 비아그라는 1998년 3월 27일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 뒤 1999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푸른빛을 띠는데요. 그래서 비아그라를 마법의 푸른 약으로 불렀죠.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의 시가총액은 25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비아그라의 성분명은 실데나필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메지온의 유데나필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실데나필과 유데나필은 모두 비슷한 작용기전의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1991년에 비아그라를 개발했습니다. 심장병 약으로 개발했죠. 그런데 효능이 없었습니다. 개발비만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말고 다른 곳에 효능이 있더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게 된 것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화이자의 실데나필은 심장병 치료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적응증을 전환했는데요. 반면에 메지온의 유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심장병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했습니다. 비아그라는 시판 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8억 정이 소비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약 2억 정이 소비된 겁니다. 2008년 기준으로 1초에 6명꼴로 비아그라를 복용합니다. 매출은 어땠을까요? 2003년 비아그라의 매출은 약 19억 달러였습니다. 2003년과 현재 환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하나로 약 2조 원입니다. 그런데 2조 원도 화이자 전체 실적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03년 화이자의 전체 매출은 2조 원 곱하기 25를 해서 50조 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했으나 효능이 없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비아그라였습니다. 그런데 발기부전 치료제로 재탄생하여 성공한 것도 비아그라였습니다. 연매출 2조 원짜리 신약의 잠재력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면 그냥 포기할 뻔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살 궁리를 하면 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안 되면 요렇게도 해보는 것이죠. HLB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각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말이 둘 다 맞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성공하고 저래서 성공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애초에 안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된다고 보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노력을 합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데나필이 심장병에 효능이 없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안 되는 물질이었구나.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성공시킬 방법을 찾아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다른 효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았느냐 하고 말이죠. 뭔가 조금이라도 기회를 찾아보려고 이잡듯이 뒤진 겁니다. 숫자 데이터 말고도 환자들의 경험을 들어본 것이죠. 그 결과 연매출 2조 원짜리 비아그라가 탄생한 겁니다. HLB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갈림길이죠. 위암에서 리보세라닙의 OS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된다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금 HLB는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외에도 다른 적응증에서도 리보세라닙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미카 베리스모라는 자회사들도 확보했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 기가 꺾여서 포기하는 기업과 위기를 겪어도 끝까지 위기를 돌파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기업은 분명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한 번에 닥쳐오는데요. 보통은 기가 꺾입니다. 자포자기하죠. 전쟁 역사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에 그냥 포기하고 전멸당해버리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씩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영웅들이 탄생하죠.
화이자는 처음 심장병으로 개발했던 실데나필이 효능이 없다는 위기를 겪었는데 결국 극복해내어 비아그라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위기는 한 번 더 찾아옵니다. 1998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비아그라도 2012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됩니다. 승인 후 약 24년 동안 물질 특허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값싼 카피약들이 등장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게 됩니다. 특허가 만료된 해인 2012년에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결과를 알 수 있는 연말 11월 19일자 뉴스인데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13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비아그라였지만 특허가 풀리면서 카피약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화이자는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극복하기 위해 또 한 번 힘을 낼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이자는 필름형으로 바꾸거나 법정 소송을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화이자입니다.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죠. 물론 화이자도 당황했습니다. 13년간 시장 점유율이 1위였거든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가 시판됐어도 화이자의 매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죠. 그만큼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특허가 풀리는 순간 나 자신과 싸우게 된 겁니다. 비아그라와 효능은 똑같은데 훨씬 값싼 카피약들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기 시작한 것이죠. 한미약품이 카피약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네요. 복제약 시장에서 무려 90%가 한미약품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이자는 한미약품에 대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물질 특허는 2012년도에 이제 만료되었으니 말이죠. 소송의 내용은 다소 사소해 보이는 디자인 침해입니다. 내가 힘들여 개발한 신약인데 그대로 베껴서 내 시장의 절반을 뺏어가는 게 정말 억울했겠죠.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한미약품의 카피약은 88이었고 대웅제약의 카피약은 누리그라였습니다. 2012년 10월 제기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1심에서는 화이자가 지고 2심에서는 다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최종 결과는 원고 화이자가 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죠. 이 외에도 화이자는 포기하지 않고 물질 특허가 만료된 거니까 이번엔 용도 특허로 소송을 겁니다. 용도 특허는 물질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었을 때 붙이는 특허입니다. 비아그라가 심장병 치료제 용도인 줄 알았는데 발기부전 치료제 용도로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논리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화이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살펴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화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성공시키는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현재 시가총액 250조 원의 화이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화이자의 실데나필은 심장병에서 효능이 없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끝난 물질이었습니다. 기적같이 비아그라로 재탄생시킨 건 화이자의 위기 극복 역량이었죠. 여러 위기 속에 어떻게든 극복해내려는 화이자의 사례를 되새겨보면서 HLB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렇다면 응원하고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